윤석열 대통령은 그 한편으로 일본을 너무나 대단한 나라로 인정하고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한 나라였죠. 지금은 우리가 지금은 우리가 앞서는 것도 많아요. 여러 부분에 앞섰어요. 네, 제가 문화관광부 장관을 할 때 일본을 네네. 갔어요. 네네. 그런데 일본 통산성 대신 지금 우리나라 같으면 산자부 장관하고 회담을 하는데 저한테 그래요. 어떻게 한국은 음, PC방이 그렇게 잘 되냐? 음, 우리 일본에서는 PC방을 장려하는데 안 되고 빠찡코만 된다. 일본은 지금도 백신 있어요. 예, 그렇죠. 인감도장. 도장을 뭐 수십 개 쓰는데. 그래서 제가 돌아와서 김대중 대통령께 말씀드렸더니 일본 국민들은 정보화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산업화 시대는 규격화 됐으니까 그런 국민들이 앞서갔지만은 정보화 시대에는 우리 민족성이 빨리빨리 이런 것들이 가서 우리가 앞서간다 네. 했는데 불과 20년, 30년 사이에 네. 여러 부분에 우리가 앞서갔어요. 그리고 소니보다 삼성전자. 지금 그 외국 외신 보도에 따르면 우리가 세계 6번째 강대국이에요. 일본은 그렇죠. 8번째로 네. 보도한 기사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왜 제가 일본을 너무 대단한 나라로 생각하고 있구나, 대통령. 우리 국민은 안 그러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지난번에 그 미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만날 때 어떻게 갔습니까? 쫓아가서. 그렇죠. 기자도 수행하지 않고 기자도 동반하지 않고 일본이 요구하는 대로 가서 만났습니다. 이번에도요. VIP 방문이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격이 아주 프로토콜 격이 아주 낮은 4등급 신무 방문이었어요. 자, 그런 거 따지지 맙시다. 어떻게 됐든 그 한일 정상회담을 한 것은 높이 평가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서 순서는 달랐지만은 기시다 총리가 셔틀 외교를 시작해서 5월 달에 온다고 하는데 5월 달에는 못 오겠죠. 4월 달에 저는 못 온다고 생각해요. 선거 있잖아요, 일본에. 지방선거가 있는데 결국 기시다 총리의 지지도는 확 올라가고 우리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는 확 떨어져서 나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번에 기시다 총리 4월 지방선거 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도 큰 역할을 하고 왔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여기 답방을 해야죠. 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 진짜 그러니까 뭐 누가 그랬더래요. 물 반컵 채워놨으니까 일본보다 반컵 채워라. 반컵까지도 다 엎어버렸다는 아니, 얘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 반컵. 윤석열 대통령이 다 컵에 채워버릴 거예요. 근데 아니 그거 객관적인 사실만 봐도 일본 국민은 너무나 좋아서 기시다 총리 지지율 올라가고 우리나라 국민은 너무나 안 좋아서 윤석열 지지율 떨어지고 하면은 아니 국민의 대통령이지 우리 국민의 대통령이지 일본 국민의 대통령 아니잖아요. 한일회담 그 정도 하고 아니 근데 그래서 또 있어요. 아니 딱 하나 이제 지난주에도 시장님께서 김대중 대통령 그만 좀 써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니 김대중 대통령을 말씀하는 건 좋은데 그렇지. 김대중 오부지 선언을 그러니까. 그렇게 악용하지 마라 이거예요. 근데 저는요 이번에도 이제 국무회의에서 뭐 김대중 대통령 인용하고 좋은 얘기 다 하고 처칠도 인용하고 좋은 나이도 인용하고 다 그랬는데 제가 언뜻 그 김대중 대통령 자서전을 읽은 기억이 난 거기에서 한 구절이 생각이 나가지고 한번 적어와 봤어요. 김대중 대통령 자서전이 1권, 2권으로 되는데 총 한 1350페이지 정도 됩니다. 두껍죠. 두꺼운 게 2권이에요. 근데 1권 615페이지에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인식이 있어요. 뭐냐면 일본 학생이 그렇죠. 그 당시에 1992년에 김대중 대통령이 케임브리지에 유학을 가 있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시간이 나면 옥스퍼드대에서 강의도 하고 그랬어요. 한 번은 옥스퍼드대에서 강의를 하는데
그 일본 유학생이 일본 유학생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해요. 뭐라 그러냐? 제 2차 세계대전 전에는 많은 나라들이 영국과 프랑스 식민지였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나라들은 지금 종주국과 사이좋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한국은 과거에 얽매여 아직도 일본과 화해를 하지 않습니까? 김대중 선생님이죠 그때는? 거기 그게 혹시 윤석열 대통령 아니었어요? 일본인 학생입니다. 일본의 학생이요? 네, 똑같죠? 윤석열 대통령 거기 유학 안 하셨나? 똑같죠? 똑같아. 그러니까 장내가 순간 조용해져요. 예. 그리고 모두가 김대중 선생님 입만 쳐다보는 거예요. 청중들이. 옥스퍼드 대학생들이겠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 선생님이 그 학생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되묻겠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수많은 과거 식민 국가들과 사이좋게 지내는데 왜 일본은 과거 식민지였던 한국과는 사이가 나쁠까요? 그 책임이 한국과 일본 중 어디에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요. 되물어요. 그리고 일본에 있죠. 아니 그런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안 그럴 것 같아. 한국에 있다. 그러면서 이 말을 이어갑니다. 그러면 영국, 프랑스와 일본을 비교해 봅시다. 그러면 명확해질 것입니다. 일본은 한국에 들어와서 한민족이 생명처럼 여기는 성을 일본식으로 바꾸게 했습니다. 창씨개명이죠. 장시개명. 또 한국말을 못 쓰게 하고 역사를 못 배우게 했습니다. 날마다 천황이 있는 동쪽을 향해 큰 절을 하도록 강요했습니다. 그러나 프랑스와 영국은 식민지의 자존심을 짓밟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독일과 일본을 비교해 봅시다. 두 나라는 제2차 세계대전에서 똑같이 전쟁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독일은 과거에 대해 철저히 사죄했습니다. 유대인과 이스라엘에 대해 수십억 달러의 배상 또는 보상을 했습니다. 반면에 일본은 어떠했습니까? 한국에 단 3억 달러를 주는 것으로 끝내버렸습니다. 독일은 그들의 죄상을 어린이를 포함한 전 국민들에게 철저히 교육을 시키지만 일본은 과거사를 은폐하며 사과하는 신용만 내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 과거의 참상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 이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교육을 안 시켰죠. 일본이. 독도가 자기 땅이라고 네. 교육시키잖아요. 뿐만 아니라 독일은 전쟁에 진 것을 패전이라 시인하는데 일본은 종전이라 부릅니다. 독일은 당시의 연합군을 점령군이라고 했는데 일본은 진주군이라고 했습니다. 일본식대로라면 누가 전쟁에서 이겼고 누가 항복했는지 모릅니다. 일본이 이러한 태도를 취하는데 일본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더구나 초강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이 반성을 하지 않는데 주변국 한국이 어찌 경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저희를 의심하고 따져보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렇듯 일본의 태도가 독일과는 확연히 다른데 어떻게 과거를 덮을 수 있겠습니까? 만장의 박수가 있고 일본인 학생이 나와서 사과를 했어요. 김대중 선생 앞에서. 지금 상황하고 너무 똑같잖아요. 똑같죠. 과거를 직시해야지 왜 과거를 덮냐고요.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은 생전에 네, 일본이 독일에서 배워라. 네, 지금 독일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전범이 나오면은 세계 어디에서 나오든지 잡아요. 쫓아가서 잡아요. 남아메리카에 숨어 있어도 잡아서 네, 잡아요. 형을 살립니다. 네. 90이 넘어도. 그렇죠. 네. 이렇게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역사관은 윤석열 대통령과 정반대편에 있는데 함부로 인용하면서 견강부회 김대중 선생의 역사인식을 억지로 끌어다 붙여서 이치에도 맞지 않는 자기들의 행위를 합리화시키는데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죠.